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험해결사 스페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물건 하나 살 때도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최저가 검색해보고 그렇게 자세하게 분석해서 구매를 하곤 하는데 아니 보험을 가입할 때는 그냥 지인한테 툭 던져놓고 알아서 잘 해주겠거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보험도 다양하게 비교를 해보고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야 손해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따져봐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하신다면 02-2000-4949 저희 전문가분들에게 다 맡겨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도 두 분의 전문가 함께합니다. 이창현 전문가, 노한득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부에서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세 가지 순서 함께하는데요. 가장 먼저 리얼 보험 드라마 시간에는요. 아버지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혈관질환 보험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 있겠죠. 이 혈관질환 보험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보험 톡톡톡 시간인데요. 운전자 보험은 뭐 다 거기서 거기 아니야? 라고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을 하시고 가입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운전자 보험도 보장 내용 그리고 보험료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시청자의 생생한 보험 고민 해결해 봅니다. 우리 시청자님은요, 보험을 너무 많이 가입을 해서 고민이십니다. 그냥 지인이 부탁에 뭐 이것도 가입하고 저것도 가입하고 나중에는 막 눈덩이처럼 크게 불어났다라고 하셨습니다. 한 번에 다 해지하면 또 손해가 너무 크겠죠. 어떻게 점검을 해봐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험해결사 스페셜 2부에서도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야 할 중요한 정보들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궁금한 점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02-2000-4949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 리얼 보험 드라마 순서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이 혈관질환 보험, 이 보험으로 잘 대비가 될지 좀 궁금한 상황이거든요.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야, 백수 티내냐? 애도 아니고 그냥 먹을 건. 야, 너 곧 면접 본다고 하지 않았어? 어? 면접 가기 전에 살 뺄 거라며. 운동한다는 거 작심삼일인 거야? 내가 뺄 살이 맞네. 근데 어제 운동했어요. 네가? 네가 무슨 운동을 해? 하루 종일 그냥 나 잠만 자더만. 입 움직이기, 눈 깜빡이기, 또 게임 아니라 손가락 운동도 했어요. 그걸 말이라고. 아유,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아이고, 여기 개구리 한 분 더 계시네. 뭐? 개구리? 얼마나 운동을 안 했으면 그냥 배만 볼록. 여기는 아빠 개구리, 여기는 아들 개구리. 아주 그냥 부잣끼리 잘 어울리는 구리요. 응? 운동을 했다면 동네를 못 다녀요. 아니 왜요? 조지쿠른이 나타났다고. 뭐요? 조지 클루니? 저도요. 저도 이쁘게 꾸미고 나면은 현빈이 따로 없거든요. 뭐? 현빈? 아주 그냥 부자간에 아주 죽이 척척 맞는구만. 좋아. 만약에 둘 다 다이어트 성공하면은 내가 용돈 2배로 올려준다. 두 배? 아빠, 오랜만에 운동하시는데 제 뒤만 천천히 따라오세요. 아빠 무시하지 마라. 아빠도 왕년에 논두렁 좀 달렸던 사람이야. 너나 내 뒤에 잘 따라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가 아버지한테 지겠어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지. 오늘 치는 사람이
치킨은 맥주 사기야. 그럼 아빠부터 간다. 어이. 뭐야? 아빠 뭐야? 먼저 가는 게 어딨어? 그러기야! 진짜. 먼저 가는 게 어딨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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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이게 무슨 일이래? 아니 몸은 괜찮아요? 야, 의사 선생님이 뭐래? 다행히 크게 이상 있는 건 아니래요. 근데 아버지께서 심근경색 때문에 병원에서 약 드시잖아요. 워낙 야식 좋아하시고 운동 안 하시다 보니까. 거봐요. 내가 평소에 운동 좀 하라니까. 이게 얼마나 다행이야. 아니 갑자기 심근경색이 심해지면 어쩌려고 그래? 여보, 그 전에 보험 들어오는 거 있지? 그 심근경색도 보장되는 거지? 아니 갑자기 웬 보험 타령이래? 급성 심근경색인가? 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다 보장되겠지. 근데 아버지 심근경색 때문에 병원에 오래 다니셨는데 그래도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되겠지. 내가 증권에서 심근경색이라고 써 있는 거 봤어. 당연히 되겠지. 그렇겠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건강관리나 좀 잘하란 말이에요. 예, 너도 평소에 건강관리 좀 해. 응? 주전부리 좀 그만하고. 그리고 너도 저기 급성 심근경색 들어가는 보험 꼭 하나 들어놓고. 야, 아버지 봐라. 보험 들어놓으니까 그나마 저렇게 편안해 보이지 않니? 급성 심근경색? 알겠어요. 그나저나 오늘 내기는 제가 이겼으니까 치킨 시켜도 되죠? 금방 건강관리 하랬더니 치킨? 어이구, 그냥 속 터져. 아버지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는데 다행히도 보험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조금은 안정이 되실 것 같아요. 우리 아들도 그래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잘 준비해야겠다라는 다짐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혈관 질환 보험 좀 잘 준비해야 되는 이유부터 궁금하거든요. 왜 이렇게 잘 준비를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2018년도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2위와 3위가 심장질환 그리고 뇌혈관 질환입니다. 아까 일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암보험도 굉장히 중요하신데요. 암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질환이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심혈관 질환 사망이 전체 사망의 18%를 차지하기 때문에 급성심근경색으로 병원을 방문한 숫자가 2017년도 10만 1,348명으로서 2008년보다 1.6배가 증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심혈관 질환, 심뇌혈관 질환 단일 질환으로 만약에 따지게 된다면 암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고 굉장히 어려운 질환입니다. 네. 그래서 혹시 처음부터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만으로 보험 가입이 되어 계시다면 지금 조금이라도 건강하실 때 네. 뇌혈관 진단비와 그리고 심장질환 진단비로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일단 이 혈관 질환은 사망 위험도 높은데 또 의료비 지출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혈관 질환에 대해서 보험으로 잘 준비하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보험을 잘못 가입을 한다면 이 보장 범위에 따라서 뭐 잘 받을 수도 있고 조금 받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거든요. 이 보장 범위를 잘 살펴봐야 한다는데 어떤가요? 예,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뭐 뇌출혈 진단, 급성 심근경색 진단, 진단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뇌 질환, 심장 질환은 이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닌데요. 일단 뇌혈관 질환 진단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좁은 범위가 뇌출혈 진단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진단이 큰 게 뇌졸중 진단입니다. 그리고 뇌졸중 포함해서 기타 뇌혈관 질환으로 포함이 되는 게 이제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있는데요. 퍼센트로 따지면 통계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지만 뇌출혈이 한 10% 내외, 그리고 뇌졸중이 한 70% 내외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뇌출혈 진단비만 가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전체 뇌혈관 질환 진단에서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한 10% 내외밖에 안 되시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단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내가 가입한 뇌 관련 진단비가 뇌출혈 진단비인지 뭐 뇌혈관 질환 진단비인지 뇌졸중 진단비인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심장질환 진단 같은 경우에도 급성심근경색 진단이 기본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최근에 나온 게 2018년 이후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1년 최근에 뭐가 나왔냐면 여기 표에는 없지만 심장질환 진단비라고 나왔어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에는 뭐 심근경색이라든지 협심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과 심근경색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뭐 후속 심근경색이라든지 만성 심근경색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요. 급성 심근경색만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급성 심근경색이 아니면 진단비를 못 받으시고, 그러면 허혈성 심장질환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심혈관 질환 진단비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들은 부정맥이나 심부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력 중에 뭐 부정맥, 심부전 있다. 아니면 나는 좀 보장 범위가 넓은 진단비를 가지고 가고 싶다라고 하면 최근에 나온 심장질환 진단비도 알아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와, 심장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보다 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최근에 나왔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저희 전문가분들은 이렇게 새롭게 계속해서 바뀌는 그런 보험들도 계속해서 공부를 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거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가분들이 항상 도와주고 계시고 있고요. 또 만약에 이 보험을 셀프로 점검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 혈관질환 보험 어떻게 나는 가입이 되어 있는지 좀 점검을 해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이창현 전문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가 그 많은 폭의 그 심장병을 진단을 해준다고 나와 있었지만 최근에 나온 심장질환 진단 특정 질환 진단비가 또 새로 그 보험 진단금이 나온 보험사가 있습니다. 네네. 이것들을 꼼꼼히 살펴보셔서 가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기존에 가입하신 분들은 보통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에만 집중되어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8년도 기준으로 암보험도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심혈관, 뇌혈관 질환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정맥, 심부전 이러한 모든 진단을 받기 위해서 보장받기 위해서는 네.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보다 최근에 나온 심장질환 진단비를 보장하는 보험사를 꼼꼼히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셀프 진단을 해보시고요. 어떻게 가입이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유병자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궁금해요. 이미 뭐 고혈압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관 질환으로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범위 넓게 좀 좋게 가입을 할 수 있을지 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유병자분들은 어떤가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혈관 질환 진단, 뭐 대표적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이런 혈관 질환 진단이 그러니까 혈관 질환 관련된 질환은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신다,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병자 보험으로 알아보실 수밖에 없는데요. 네. 유병자 보험 중에서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유병자 보험이 어떤 건지 알아봐야 되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최근에 입원을 하셨던 적이 있는지가 중요하고요. 뭐 최근에 수술하셨던 일이 있는지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전문가들과 상담을 해보셔서 나에게 가장 맞는 보험이 어떤 건지 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보험들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유병자 보험은 갱신형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비갱신형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비갱신형으로 하시면 무해지 환급형이라고 그래서 중간에 해지를 하면 해지환급금이 없는 상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험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훨씬 더 저렴하니까 무해지 환급형 보험으로 알아보실 필요도 있으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지급을 해주는 수술비도 일단 같이 이제 들어가 있는 보험을 내가 가입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도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맞습니다. 유병자 분들도 이 혈관 질환 잘 준비를 하셔야겠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저희 전문가분들이 다 도와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혈관질환보험 가입 요령 좀 정리를 해주시죠. 어떻게 가입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알려주시죠. 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전 이창현 전문가가 설명을 했던 것은 그 유병자 보험에 속한 이야기고요. 이제 20대 분들, 10대 분들 혹은 젊으신 분들 그리고 태아보험을 가입하신 분들 그리고 유병자가 아니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간혹 가다가 40대, 50대, 60대 되으신 분들도 병원에 안 가신 건강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네네. 유병자가 아니시라고 한다면 보다 더 저렴한 보험으로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수술비, 진단비를 가져가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그런데 수술비는 반복적으로 주는 수술비인지 아니면 일회성으로 주는 수술비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네. 그래 반복해서 지금 지급하는 그 수술비는 수술비와 한 번 주는 수술비가 네. 그렇게 금액적으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오. 그러므로 꼼꼼하게 네. 확인해 보셔서 보험 가입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아, 정말 그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 다 알려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혈관질환 보험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점검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02-2000-4949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 보험 톡톡톡 시간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뭐 그냥 간단하니까 뭐 다 비슷비슷하겠거니 하고서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운전자 보험도 보장 내용 또 보험료까지 잘 따져봐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따져봐야 하는지 지금 이 시간 만나보도록 하고요. 궁금한 점 언제든지 02-2000-4949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험 전문가 전종윤입니다. 오늘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가입하는 방법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자동차를 내가 운전을 한다 그러면 자동차 보험은 필수로 가입들 하시죠? 자동차 보험 가입 안 하면 벌금 일수별로 나오잖아요. 근데 운전자 보험은 도대체 왜 필요할까요? 내가 사고가 나면 자동차 보험에서 다 물어주는 거 아닌가요? 그럼 운전자 보험을 따로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에 대해서 오늘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운전자 보험 가입하는 방법 또는 운전자 보험을 왜 가입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시청자 사연인데요. 운전자 보험 알아보고 있는데 특약을 많이 넣게 되면 당연히 운전자 보험 비용이 많이 올라가겠지만 기본적인 운전자 보험료는 어느 정도가 나오나요? 자, 운전자 비용의 보험료는 어느 정도가 나오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부담되는 게 싫어서 최대한 저렴하게 가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방송에서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얘기 중에 보험료를 내는 만큼 보장을 받는다 또는 보험료 싼 게 비지떡이다 말씀을 많이 드리죠. 저렴하게 가입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특약을 넣어서 보장을 크게 가입을 할 수도 있다. 한번 참고를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내가 이 운전자 보험 알아보고 있는데 저렴하게 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입을 해야 될까? 자,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운전자 보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OECD 주요국 교통사고 사망률 4위, 자, 2017년 통계인데 지금도 이 OECD 이 통계에 따르면은 저희 나라가 항상 이 5손가락 안에 꼽거든요. 그러면 교통사고 사망률 4위라는 거는 상당히 높은 순위잖아요. 한국이 이렇게 4위에 올라와 있는데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다라는 거는 교통법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일까요? 아니요. 교통법규 위반도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 사고도 그만큼 많이 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사망사고가 많다라면 경미한 사고 그리고 중상해 사고, 사망 사고가 있는데 경미한 사고도 많지만 이 중상해 사고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 보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 사망 사고 또는 중상해, 이 중상해라는 거는 6주 이상 상해를 뜻합니다. 내가 자동차 보험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사고일 때 전부 다 보상이 될까요? 아니면 안 될까요? 정답은 후자입니다. 안 됩니다. 전부 다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해주는 거는 민사적인 책임을 보상을 해줍니다. 민사적인 책임, 내 자동차 사고에서 민사적 책임이랑 내가 이제 뭐 차대차 사고가 났는데 내가 가해자가 됐어요. 그러면 상대방 차량이 부서졌을 거고 상대방이 다쳤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대인 대물 배상 책임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다친 거 보상을 해줘야 되고 차량 부서진 거를 보상을 해줘야 되죠. 이거는 손해배상을 해주는 거예요. 자동차 보험에서 해주는 보상은 손해배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민사적인 책임을 해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망사고나 중과실 사고라고 있어요. 지금 12대 중과실인데 내가 12대 중과실 사고로 사람을 크게 다치게 했을 경우 6주 이상의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내 자동차 보험에서 민사적인 책임인 부분 보상해 주는 것 이외에 내가 따로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형사적인 책임을 진다라는 건 내가 범법행위를 저지른다는 거고 그에 따라서 나라에서 벌금이 나올 수도 있고 실형을 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자동차 보험에서는 민사적인 책임, 손해배상만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중상해 중과실 사고일 때 내가 형사 책임을 진다 그러면 상대방과 성실하게 형사합의를 봐야 됩니다. 자, 이 형사합의를 보는 과정을 성실하게 봐야 되고 이 상대방, 이 피해자가 나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형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형사적인 책임을 보상해 주는 게 운전자 보험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조금 얘기가 틀려졌습니다. 작년 3월에 민식이법 발의가 됐죠. 그 이후에 이제 운전자 보험도 벌금 한도를 좀 높게끔 가입을 할 수 있게 변경이 되었는데요. 제가 아까 그 중상해 사고 이상일 때, 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 또는 사망 사고일 때 형사적 책임을 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근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이 스쿨존에서는 중상해 사고가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의 과실로, 예를 들어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다 나한테 부딪혔는데 과실은 어린이가 좀 더 클 수 있겠죠. 근데 나는 조금의 과실이라도 있으면 어린이를 조금이라도 다치게 하면 스쿨존에서는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게 민식이법입니다. 작년 3월부터 이제 민식이법이 발의가 되고 나서 이제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이 민식이법이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니냐? 도대체 이 스쿨존에서 운전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말들이 참 많았었는데요. 제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이 스쿨존에서는 운전자들이 정말 이 아이가 조금이라도 다치진 않을지 좀 자각을 하고 이런 운전을 조심하게 하는 이런 인식이 좀 많이 커진 것 같아서 이런 법규는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하튼 이제 6주 미만 사고도 스쿨존에서는 형사 책임을 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변경하거나 보완해야 된다가 작년 이슈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슈가 있고 나서 운전자 보험이 너무 무작위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이 형사 책임 관련된 지원금에서는 2020년 3월부터 민식이법이 발의가 됐죠. 그 이후에 이제 운전자 보험을 이 형사처벌 관련된 거 있어가지고 6주 미만 사고도 보상을 하게끔 바꾸거나 보완을 해줘야 된다라고 좀 논란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운전자 보험이 너무 무작위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2020년 4월 이전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도 형사합의금 지원금에서 6주 미만 사고를 같이 보상을 하게끔 이렇게 특별약관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뭐 여하튼 이제 그 기존에 있었던 운전자 보험도 이 스쿨존에서 형사합의금 6주 미만도 지원을 해준다라는 건데 그러면 왜 보완을 해줘야 되냐면 기존에 가입했던 운전자 보험에서는 벌금 한도가 2천만 원까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사망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으면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이 3천만 원이 중요합니다. 운전자 보험 민식이법 이후에 변경하거나 새로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벌금 한도가 다 2천만 원 한도로 가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형사처벌 관련된 거를 예전 보험도 해주기는 하지만 이 벌금 한도를 높이거나 보완을 해주거나 아니면 운전자 보험을 변경하셔야 된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 운전자 보험을 변경해야 되는 이유 또는 보완해야 되는 이유. 이 벌금 한도가 작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쿨존 관련해가지고 대비를 철저히 하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앞서 질문에서 그 시청자 사연에서 보면은
이 시청자분께서 운전자 보험을 가장 저렴하게 가입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운전자 보험은요. 1만 원대 플랜도 있고요. 운전자 보험 플러스 상해 보험으로 가입하는 플랜도 있고 운전자 상해 보험, 화재 보험을 한꺼번에 가입을 하는 플랜도 있습니다. 자, 처음으로 넘어가서 자, 운전자 보험은 10,000원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10,000원대로 가입 가능합니다. 자, 이 10,000원대로 가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 위에 두 가지 특약은 주계약 담보고 자, 형사 책임을 졌을 경우에 상대방한테 성실하게 형사합의를 봐야 되고요. 나라에서 그에 따른 벌금이 나올 수 있고 재판하는 과정에 변호사를 선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이게 형사합의지원금이고요. 벌금, 변호사 선임비 이 세 가지가 운전자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세 가지에 관련된 보험료는 세 가지를 합쳐봤자 보험료가 한 5,000원, 6,000원밖에 안 합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부상 위로금까지 추가로 더해서 보험료를 이제 10,000원대로 맞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내가 뭔가 보험을 가입하려고 할 때 막 4,000원, 5,000원, 6,000원 이렇게 가입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웬만한 보험사들이 최저 가입 보험료가 10,000원대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10,000원으로는 가입할 수가 있다. 자, 운전자 보험을 10,000원대로 가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기존에 내가 종합보험을 제대로 가입을 하고 있는 분들 뭐 나머지 상해 특약이나 주택 화재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되어 있으신 분들은 내가 뭐 민식이법만 관련해 가지고 좀 완벽하게 대비를 하고 싶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운전자 비용을 삭제를 하고 또는 운전자 보험을 해지를 하고 새로 10,000원대로 가입을 하시면은 운전자 비용에 대한 보완은 충분하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 플랜. 아까 이제 이 운전자 비용만 봤을 때는 10,000원이면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운전자 보험의 장점이 뭐냐면 상해 보험을 내가 넣을 수 있다가 장점입니다. 예전에 척추 질환, 뭐 경추 디스크, 요추 디스크 이런 물리치료, 도수치료 받으시는 분들 정말 많죠. 2년, 3년 전에 내가 실손이나 종합보험 설계를 하실 때 내용을 보면은 상해 관련된 특약이 빠지거나 가입 금액이 적어지거나 제한이 됐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 상해 보험이라고 하면은 상해 입원, 수술, 골절, 후유장애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 운전자 보험에다가 추가로 상해 특약을 얘네들을 다 넣을 수 있다. 이게 운전자 보험의 장점입니다. 자, 디스크가 있는 분들이 종합보험을 가입을 할 때 상해 관련된 위험도 때문에 인수가 좀 제한이 많았던 것을 이 운전자 보험에서는 알릴 의무 고지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직업이나 운전을 하냐 뭐 이런 고지 의무가 조금 더 있기는 한데 병력 사항에 관련된 고지는 운전자 보험은요.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의 의료행위만 봅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암 치료를 받은 지 3개월이 지났어. 그러면 이 운전자 보험으로 상해 보험은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 보험이 좀 없어. 가입되는 보험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예전에 가입한 보험에서 상해 특약이 좀 부족해. 근데 내가 지금 병력사항이 있어서 내가 보험 가입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 이런 분들이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면서 추가적으로 상해 보험을 넣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해로 내가 입원을 할 수도 있고 입원으로 약물 치료만으로 안 되면 수술을 할 수 있고 수술하면 내 몸 절제한 거나 절단한 거니까 장애가 남을 수 있죠. 이 상해 관련된 특약은 전부 세팅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37세 남성 기준으로 봤을 때 20년 납, 20년 만기 소멸성으로 해서 21,140원대로 20년 만기 소멸성으로 해서 운전자 비용 플러스 상해 보험을 가입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 뭐 홈쇼핑 광고나 TV 보험 선정 광고를 통해서 운전자, 상해, 화재 보험 한 번에 이런 것들 광고 많이 보셨죠. 자, 운전자 보험으로 상해 보험에다가 내가 주택 화재 보험이 잘 안 되어 있다, 가입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주택 화재 보험도 추가로 가입을 할 수가 있다. 자, 근데 앞에 운전자 보험 플러스 상해 보험 보험료가 얼마 안 했죠. 21,140원이었죠. 자, 뭐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화재보험 기준으로 했을 때 21,000원대에서 한 3, 4,000원 정도? 3,500원 정도 올랐죠, 지금? 기존의 운전자, 상해, 주택화재보험 한꺼번에 가입을 하면은 25,000원이 조금 안 나온다. 그러니까 상해보험까지 했을 때는 2만 원이 조금 넘는데 그냥 단순 쉽게 생각을 해서 한 4,000원? 많게는 5,000원까지만 추가를 하면은
화재보험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이 화재보험 정말 뭐 다양하게들 가입을 많이 하고 계세요. 10,000원대 가입하신 분들도 있고 뭐 나중에 저축 환급금 다 나온다고 막 10만 원, 20만 원, 심지어 100만 원까지 가입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적립보험료 보험사에서 다 돌려줍니까? 적립보험료에서도 이 사업비를 빼고 일부분만 줍니다. 현재 지금 금리가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이 적립보험료로 내가 뭔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적립보험료는 가감하게 빼시고 순수 소멸 보장으로 해서 최저보험료로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운전자 상해, 운전자 보험에다 주택화재보험을 추가를 하면은 보험료 5,000원 미만으로 충분히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으로 상해보험과 주택화재보험까지 추가적으로 가입을 한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보험료를 아끼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 운전자 보험을 알아보고 있는데 특약을 많이 넣게 되면은 비용이 많이 올라가겠지만 운전자 보험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부담되는 게 싫어서 저렴하게 가입을 하고 싶다. 그러면 기존 보험이 잘 되어 있으면 10,000원대로 가입을 하셔도 충분하다 답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세 가지 플랜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00원대로 가입을 할 수도 있고 상해보험 넣어가지고 10,000원 더 추가를 할 수도 있고 주택화재보험까지 2만 원 조금 넘을 수도 있고 말씀을 드렸죠. 자, 첫 번째 질문 하나 보시겠습니다. 운전자 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보상도 달라지나요? 예,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과실 사고 같은 경우에 최초에 7대 8대 중과실 이후에 계속 법이 개정이 되면서 9대, 10대, 11대 지금은 12대 중과실로 중과실 사고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오래전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에서는 12대 중과실까지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을 보완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스쿨존 교통사고도 운전자 보험으로 보장이 됩니다. 운전자 보험이 없다면 지금 민식이법 때문에 스쿨존에서 운전자분들 정말 예민하시잖아요. 운전자 보험 없으면 차에서 내려서 운전 끌고 가셔야 돼요, 차를. 여하튼 이제 이럴 정도로 운전자 보험이 중요하다라는 건데 운전자 보험을 내가 제대로 가입을 하고 있다면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나한테 불합리한 사고들도 형사책임 관련해서는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답변을 드릴게요. 운전자 보험 잘못 가입한 경우가 있나요? 꽤 있죠. 예전에 2010년도 이전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들 한도가 정말 작게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아까 중과실 사고도 개수가 작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보장이 작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운전자 보험들 변경을 해줘야 되는 거고, 자, 정말 대표적으로 잘못 가입한 경우는 뭐냐면 운전자 보험을 막 5만 원 또는 뭐 100세 만기 10만 원, 20만 원 저축 이런 식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운전자 보험을 잘못 가입한 거다. 뭐 5년 만기, 10년 만기로 해서 운전자 보험 20만 원짜리도 한번 제가 봤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적립보험료가 나중에 환급이 되긴 하지만 그만큼 보험사에서 사업비를 많이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운전자 보험은 최소한의 보험료로 해가지고 소멸성으로 보장을 최대한 탄탄하게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셔서 가입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20년 만기, 100세 만기 뭐가 좋나요? 라고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 이제 운전자 보험 자꾸 개정이 되잖아요. 도로교통법이 이제 변경이 되는 것도 있고 추가가 되는 것도 있고 그에 따라서 운전자 보험을 바꾸거나 추가를 해주거나 해야 되잖아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운전자 보험은 100세 만기로 너무 길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20년 만기 소멸성으로 짧게 가져가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언제든지 3개월 이내에 병원 이력만 없다 그러면 언제든지 새로 가입이 가능하고 변경이 됐을 때 또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년 만기 소멸성으로 바꿀 수 있는 걸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걸로 가져가실 수 있게끔 100세 만기로 하게 되면은 지금 당장 보험료가 좀 비쌀 수 있고 그에 따른 사업비도 나가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은 20년 만기로 세팅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전자 보험 중복 보상도 되나요? 자, 아까 그 운전자 상해 주택화재 있었잖아요. 운전자 비용이랑 주택화재는 중복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X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상해 특약들은 내가 여러 가지 보험사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전부 뭐 상해 입원이든 상해 수술이든 골절이든 중복적으로 나온다. 다만 운전자 비용, 형사합의 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는 중복으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간혹 한도를 올린다고 중복 가입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중으로 보험료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운전자 보험을 과감하게 삭제를 하시고 차라리 높은 한도로 해가지고 새로 가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보험료 측면에서 가성비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자동차 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운전을 하고 있다면 운전자 보험 꼭 10,000원대라도 추가를 해 놓으세요. 물론 형사 책임 관련해서 얼마나 확률이 크겠냐만, 그래도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날지, 작은 사고가 날지, 큰 사고가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만 운전 잘한다고 사고 안 나는 거 아니거든요. 억울하게 내가 과실이 많아지는 사고도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 꼭 준비하시길 바라겠고요.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저희 보험회계사로 꼭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 시청자의 생생한 보험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합니다. 어떤 사연일지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어머니가 보험을 너무 많이 가입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머니 지인이 H생명사에 다니는데 이거저거 권유해서 가입한 보험이 8건이나 되거든요. 보험료도 어느새 50만 원이 넘고요. 어머니가 치매가 걱정된다고 하고 고혈압이 있으신데요. 필요 없는 건 줄이고 보장 내용 괜찮은 건 유지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보험료를 한 달에 50만 원이나 내다니 이거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좀 건강이 걱정되시더라도 좀 효율적으로 가입하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일단 전문가님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들 어떤 것들 있는지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 지금 가입하고 계신 보험 저희가 점검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H생명의 전환 실비보험이 가입돼 있으세요. 일단 이 전환 실비 제도라는 게 뭐냐면 기존의 실비가 되게 비쌌었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거를 현재 실비로 계약 전환을 해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5년 동안의 병원 치료 이력이 없다라고 하시면 그냥 신규로 가입하실 수 있지만 뭐 고혈압 약도 드시고 뭐 당뇨약 드시고 병원에 많이 가신다라고 하면 실비 보험은 사실상 가입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60세 이상,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실비가 가입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전환 실비 기능을 써서 무심사와 다름없이 실비를 신규 가입하실 수 있는데요. 전환 실비는 이제 언제 전에 가입하시냐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이제 정신과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 제외하면 현재 암 치료를 받고 있어도 전환 실비 받아주니까요. 현재 내 실비가 좀 비싸다라고 하시면 저희 시청자님께서 원래 이제 전에 가입하셨던 것처럼 전환 실비 제도를 한번 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H생명 트리플 케어 종신보험 가입돼 있으신데 일단 20년 납 종신으로 96,930원에 지금 가입돼 있으시고요. 그리고 H생명 더 행복한 명품 안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십니다. 2015년에 가입하셨고 20년 납 종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20년 납 종신이라고 해서 20년 내고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서 20년 납 종신 같은 경우에는 사망 자금에만 해당이 되는 거고 암 진단비나 고해감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평생 내가 보장받는 기간 동안에 내셔야 되는 점 이것들은 기존의 그 종신보험 안에 갱신형 특약이 있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H생명 간병비 걱정 없는 치매보험 가입을 하고 계시고 2019년 1월에 45,200원에 가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H생명 늘 곁에 간병보험 2021년 5월 달에 가입을 하셨는데요. 일단 H생명 이쪽으로 이제 지인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보험들이 네. 너무 많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일단은 한 보험사에만 이제 다니시는 지인한테 보험을 가입하면 방법이 이제 선택지가 없습니다. 보험도 비교를 해보고 가입을 하는 게 조금 더 저렴할 거고요. 만약에 20년 동안 보험료를 내신다라고 하시면 한 달에 10,000원 차이만 나도 1년이면 12만 원 차이가 나실 거고 20년 동안이면 240만 원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가입한 보험에 한 보험사로 너무 몰려 있다라고 하시면 점검 받아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내 지인이 H생명에 다니는데 그 지인은 H생명보다 더 다른 보험사가 더 싸다 아니면 더 보장이 좋다라고 그래도 그 상품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일단은 보험 가입하실 때는 내가 연락하고 지내는 설계사가 여러 군데 보험회사를 취급해서 비교를 해주는지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H생명 또 하나 남았는데요. 간편가입 100세 건강보험 가입하고 계십니다.
2020년 5월 달에 가입을 하셨고 10년 납입하고 10년 만기형 상품이고요. 12만 1,000원, 12만 1,916원으로 지금 납입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에는 일단은 혈관 질환 수술비가 한 번만 받고 끝나는 걸로 H생명으로 돼 있는데 수술비가 모든 수술비가 반복적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입한 수술비가 이제 한 번 주는지 반복해서 주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H생명 끝나고 M공제에 노안심 실버 암공제 가입을 하고 계시고 D손에 참 좋은 운전자 보험에 가입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 저희가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 시청자님이 내시는 보험료가 5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점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어우, 많아요, 많아요. 네. 그리고 대부분이 H생명에 가입이 된 보험들입니다. 좀 많이 정리들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이렇게 계속 가지고 가시다 보면은 나중에 그냥 다 해지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점검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점이 이 CI 보험이 하나 있는 것 같거든요. H생명 트리플 케어 종신보험. 여기에는 뭐 CI라는 글씨는 없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CI 보험인가요? 네, 일부 앞선 시청자님 사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트리플 케어 종신보험, CI 보험, 종신보험은 사망을 하셔야지만 주계약금이 주어지는 보험입니다. 그리고 CI 보험은 암, 그리고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이런 진단금을 받으면 진단금을 주는 그 선지급으로 해서 주는 80%로 선지급해 주는 진단금입니다. 그래서 가끔 다른 분들을 좀 만나보면 종신보험 CI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암, 뇌, 심장 모두 케어받을 수 있다라고 안심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고요. 네. 혹은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미 뭐 너무 납입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아깝다라고 해서 조금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네. 그러한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실 것이 네. CI 보험은 엄격하게 따지면 종신보험입니다. 그렇죠. 돌아가셔야지만 받는 보험이시고요. 그리고 그 전에 중대한 질병에 걸리시면 일부를 주고 그리고 일부는 사망 후에 주는 그 방식이기 때문에 암, 뇌, 심장 이쪽으로 진단금이 받으실 확률이 좀 높으신 분들은 네.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 번 주고 끝나고 네. 받기도 어렵고 이러한 보험이 가입되어 계신 분들은 네. 증권을 다시 한번 보시고 맞아요. 주위에 계신 전문가분들에게 네. 도움을 청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맞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가지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된다 하신다면 전문가분들이 명쾌하게 답을 내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걸리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보험 중에서 이 H생명 간편가입 100세 건강보험에 이 수술 400만 원 1회 한 이렇게 써 있거든요. 아니 수술비는 당연히 뭐 매회 받는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뭐 1회 한 제한이 있는 경우들도 있네요. 대체 무슨 상황이죠? 예, 일단 수술비가 무조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뭐 진단비가 한 번 나오는 게 거의 대부분이지만 네. 수술비는 뭐 무조건 반복해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수술비도 한 번만 나오는 보험이 많고요. 그리고 수술비를 반복적으로 주는 보험 같은 경우에도 이 반복의 의미가 어떤 의미의 반복인지 중요하실 것 같아요. 입원하시고 퇴원하시기까지 수술 한 번만 하시고 퇴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2번, 3번 수술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이때는 입원 한 번 했을 때 수술을 여러 번을 해도 한 번만 주는 것이냐 아니면 평생 한 번만 주는 것이냐 아니면 입원 중에 반복해서 수술하면 수술할 때마다 이제 수술비를 주는 것이냐라고 해서 수술비 특약도 보험사마다 상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도 주의해야겠습니다. 뭐 당연히 뭐 여러 번 다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확인을 꼭 해보시고요.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것들 꼭 가져가야 되고 어떤 것들은 좀 해지하는 게 좋을지 그 부분도 추려주시죠. 네, 일단은 H생명 보험으로만 너무 가입이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가입을 하셨을 때부터 좀 비교를 해보고 좀 건강하실 때 가입하실 때부터 좀 보실 게 필요하지만 현재 지금 H생명 중에서도 좀 유지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전환실비 보험 무조건 유지를 하셔야 되고요. 명품 안보험과 치매보험도 유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트리플 케어 종신보험은 CI 보험으로 보장이 좀 많이 부족해서 저희가 해지를 추천을 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H생명 늘 곁에 간병보험이라고 있으셨는데 이 간병보험도 해지를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H생명 간편가입 100세 건강보험도 보장이 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H생명 간편가입 100세 건강보험도 해지를 저희가 추천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H생명이 아닌 쪽으로 M공제랑 이제 D손해보험, 운전자보험 가입하고 계셨는데 이 M공제 실버 암보험하고 D손해 운전자보험 저희가 유지하는 걸로 저희가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갈 것들 그리고 해지할 것들을 정리해 주셨는데 해지한다고 해서 너무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길게 봤을 때는 오히려 이게 이득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혹시 좀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할 만한 부분들도 있을까요? 예, 일단은 저희가 해지해드렸던 부분이 이제 보장성 보험이 약간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장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고혈압 유병자라고 하더라도 좀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 있는 유병자 보험을 저희가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20년 납 90세 만기로 해서 일반암 진단비, 암 수술비,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를 해드렸고 보험료는 16만 8천 원 해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50만 4천 원에서 37만 3천 원으로 약 13만 원 정도 보험료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빈틈까지 채워주셨습니다. 가지고 갈 것들 가지고 가고 해지할 것들 해지하고 그리고 빈틈까지 채워져서 이렇게 완벽하게 리모델링이 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리모델링 전과 후 보장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좀 비교해 주시죠.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네, 일단은 전과 후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진단비가 1,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일반암 8,500만 원에서 일반암 7,500만 원으로 1,000만 원 줄어서 이것 좀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일단 보험료도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기존에 없었던 유사암 진단 1,200만 원 저희가 추가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고해감 2,000만 원 그대로 가져가고 암 수술 300만 원 저희가 추가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뇌 관련 진단에서도 기존에 갱신형이었던 뇌혈관 진단 진단비 500만 원을 비갱신으로 1,000만 원으로 바꿔드렸고 수술비도 한 번 400만 원 받는 걸 매회 받을 수 있는 1,000만 원 수술비로 바꿔드렸습니다.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도 기존에 500만 원 갱신형에서 1,000만 원 비갱신형으로 바꿔드렸고 수술비도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400만 원에서 계속해서 매회 받을 수 있는 1,000만 원으로 바꿔드렸고 종수술비도 질병 종수술비 기존에 300만 원이었는데 600만 원 받을 수 있게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어서 시청자님의 사연 하나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9세 남성분이 보내주셨어요. 두통이 심해서 병원에 갔더니 뇌동맥이 부풀어 있다고 합니다. 당장 수술할 필요는 없고 주의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험을 가입하고 있긴 한데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만 있거든요. 충분하지 않겠죠라고 보내주셨는데 어떤가요, 전문가님? 일단은 이게 이제 병원에 언제 가셨는지가 중요하지만 일단 병원에 최근에 가셨다라고 하시면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일단은 지금 바로 병원에 가시고 바로 가입은 안 되시고요. 저희 시간을 좀 주시면서 한번 시간이 지났을 때 네. 뇌동맥 같은 경우는 이제 뇌혈관 질환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저희가 병원에 지금 가신 지 얼마 안 되셨다면 약간 이후에 저희에게 상담 다시 한번 요청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상담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02-2000-4949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험 해결사 스페셜 2부 상담도 마칩니다. 궁금한 점이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